시간 다 됐는데 시작할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어제 평창 올림픽 개막식 잘 봤습니까? 네. 은행이 보고 좀 느낀 게 없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TV가 없습니다. 역사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을 저는 많이 했고, 어제 엄청 저는 놀랐습니다. 많이 흥분했는데, 가장 놀란 부분은 우리 호조, 그 사신도에 나오는 호랑이가 가장 먼저 들어와서 우리 이 문명을 열었다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봤던 게 인면조. 예, 인면조. 인면조 보셨죠? 예. 어제 그 인면조는 우리 이 간도에 그 무역총에 나와 있는, 고분에 나와 있는 벽화에 나와 있는 새입니다. 얼굴은 사람 모습하고 새의 이제 동작을 생김새를 하는데, 그게 등장을 해서 우리의 찬란한 그 역사 문화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인면조는 마음에 윤을 가진 자만이 그 인면조가 부르는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 세계에서 가장 좋은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인면조가 뭔지 몰라. 뭐 얼굴을 한 새를 왜 몰고 다니는가.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생긴 게 또 우리 그 연예인 탤런트 누구 얼굴 닮았다 뭐 이런 얘기만 쓰고, 도대체 저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 하이라이트 최고 멋졌던 것은 천상열차 분야지도. 고구려 그 석각에 나와 있는 세계에서 최고 오래된 천문지도, 세계에서 두 번째죠. 우리나라 국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는 이제 평양에서 100개 온 그 석각을 가지고 천상분열 지도를 아마 축종 때만 태종 때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걸 만들어서 지금 이제 지도로 가지고 있는데, 그 하늘에 별자리 지도가 우리 최신 기술에 의해서, 영상 기술에 의해서 그 평창 하늘에 그대로 다 펼쳐진 거예요. 천상 열차 분야 그 지도가, 우리가 아무리 IT 강국이고 영상 기술이 뛰어났더라도 어떻게 저런 모습을 하늘에다가 만들어 띄울 수가 있고, 또 그 지도를 그 기획한 사람이 있냐나 우리 송성환 그 난타 기획하신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 역사관과 우리의 그 문화의 그 우수성 이런 것을 팔당으로 구성해서 이제 나타낸 건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그런 역사성을 부여하고 이런 것을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렴풋이 그런 걸 느끼면서 봤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날 북한의 김일성 그 광장에서 열병식을 했지 않습니까? 참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평창 올림픽이냐, 평화 올림픽이냐, 평양 올림픽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열병식하고 예술단 또 전국에서 공연하고 하는 게 북한 체제를 선전해 주는 거 아닌데, 그 선동 전술에 말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것도 선동의 그 부부장이 우리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병식 할 때 그 김여정이가 김정은이 뒤에 그 기둥 뒤에서 숨어서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빼꼼히 내다보고 하는 것들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관심 가졌지만 저는 그게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김일성 광장 바로 연단
바로 앞에 현수막 크게 그려놓고 기둥 세워놓고 그 앞에 조형물이 뭐가 있느냐. 원래 김일성 광장 건물 그 앞에 조형물이 뭐가 있는 거는 나락길 시작점이 있습니다. 나락길 시작점. 그래서 김정은이가 연설할 때는 열병식 할 때 그 나락길 시작점 표지석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진도 찍어놓고 했는데 그 나락길 시작점이 우리로 치면 뭐냐 원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광화문에 고종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 정각이 있죠. 그 광화문 근데도 교보 빌딩 앞에 그 정각이 있는 거. 그게 고종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 정각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우리는 도로 원표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대한제국 시기에 조사 사업을 할 때 그 청량 기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전문가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다만 이제 도로 원표라 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역의 이제 거리를 이제 전부 다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얼마다 할 때 그 기점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원표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에서는 나락길 시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보면 그대로 어제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화면을 똑같이 볼 텐데 저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내가 야 북한의 길이 땅 공부, 북한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도 했고요. 북한에 있는 그 원표는 그냥 사각에 우리 그냥 도로 표지석에 원표라고 써놨습니다만 우리 이 원표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이게 저쪽에 조선일보 옆에 있는 출사 앞에 있는 그거는 이제 크게 네. 그려놓은 거고, 그거는 이제 방향을 이리 가면 베를린, 이리 가면 파리, 이리 가면 뭐 평양 해가지고 거리 적어놓은 거고. 그건 원표가 아니고. 네, 그거는 보라고 해놓은 거고. 나는 조형물이 있던데.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 원표는 고종황제 40주년 저기 기념 그 건물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예, 뭐 지나가시다가 보면. 그래서 그거는 고종 황제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첫 시간에 얘기하고와 마찬가지로 김홍집이가 이제 수신사 함을 들고 강화도 조약 이제 불평등 조약이라고 관세 같은 거 물려야 된다면서 이제 협단하러 일본에 가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왔느냐 그런 건 모르는데 그럼 협의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찾아간 게 중국 대사관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황준원이하고 이제 말을 주고받고 필담을 한 내용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가져온 책 조선청약, 조선청약이죠.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우리 이 조선이 살 길은 미국하고 이제 연을 맺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친하고 일본하고 결하고 일본하고 관계를 맺어라. 이게 조선이 사는 길이다. 이게 이제 외교 전략이고 조선이 사는 길은 균세와 자강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걸 보고 고종 황제가 옳지. 그때부터 이제 개혁을 시작해가지고 국토개조사업, 도시 서울 한성은 이제 바꾸죠. 그때 사람들을 이제 신사유람대를 만들고 진시 군대를 만들고 통리양문을 만들고 이래 했을 때 미국에다가 이제 유학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가가지고 워싱턴에 가가지고 도시 계획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느낀 것을 서울에다가 만듭니다. 설계를 합니다. 그때 워싱턴에 있는 그 도로 원표를 보고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거기에 있는 북한에는 나락길 시작점이라고 김일성 광장 앞에 있는 거 우리는 고종황제 저기 40주년 기념 건물 그 안에 따라 있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저는 이 평창 그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야 우리 역사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 진짜 분발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제작자가 말이야 천장 열차 분야 지도도 이렇게 띄우고 또 백호 얘기부터 시작해서 인민족까지 등장을 시켜서
우리 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뭐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저 남북한 공동 입장하는 그 한반도 기에 뭐 독도도 IOC에서 빼rek해서 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자 여자 같이 춤추는 피겨 스케이팅 그거 남녀 혼합이라 합니까? 그거 할 때 그 원래 배경 노래가 아리랑 독도 아리랑이었습니다. 홀로 아리랑인가 독도 아리랑인가 했었는데 그것도 하지 말아라 해서 이제 그 배경 음악도 빼고 이제 다른 음악을 급히 넣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남지만은 그래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보는 그 개막식에 화려하게 우리 역사가 보완해. 어제 그 보니까 아베가 되게 느끼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막 아베하고 낙수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뭐 어쩔 수 있습니까? 또 오기 전에 그래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저 평창 올림픽 마치고 나면 우리 한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를 해야 된다든지 그걸 와서 뭐 얘기를 하겠다든지 이런 건 언제나 우리 주권은 침해거든. 서스럼없이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미국의 부통령도 참 소국 같은 돌짝구 같은 그런 행보가 조금 뭐 마음에 좀 그지 아무리 뭐 상정 못할 내일 뭐 폭격을 하더라도 뭐 인지상정이라 사람 만든 건데 뭐 악수도 하고 또 그 만찬장에 오지 만찬장에 오면 또 부딪힌다고 오지도 안 하고 5분 늦게 딱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도록 만들어가지고 겨우 만나가지고 사진만 찍고 자리에도 안 앉고 그냥 가버리고 왜? 저거 선수들하고 저녁 약속이 되어 있다고 여기 왔으면 뭐 대통령하고 밥 먹고 그리 약속하면 되지 저거 선수들 꼭 약속한다고 그 만찬장에도 자리에도 안 앉고 그리 가야 되나? 대국다운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움은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 저 인면조가 등장할 때 내 봉황이 들어오노 이리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봉황을 만들려면 좀 제대로 만들지 우리 봉황의 날에 나오는 봉황 정도를 만들어야 그걸 봉황이라고 하지 생각을 했지만 여기 알고 보니까 봉황이 아니고 인면조 마음에 기가 있는 사람만이 그 아름다운 선율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그 상상의 새,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가 사용했던 그 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고구려 무용총의 벽화에 나와 있는 그 새를까지 되살려서 어제 저녁에 평창에 그렇게 천상분적지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한 것은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보면 뭐 인면조나 어제 평창 올림픽의 천상 열차 분야 지도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조회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리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봉황의 나라 대보려국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1년 4월 1일자 신문입니다. 6번째 신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그 신문 원문을 실어놨고 그걸 이제 해석을 한 걸 왼쪽에 실어놨습니다. 또 신문에 보면은 동아정책의 의문이라고 크게 적혀 있고 그 앞에 보면 오랜 역사를 가진 조선 동아정책의 의문 그래서 서해나가 세스 인류의 이제 건백이다 여기 이제 소해목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사를 한번 보면은 서해나가 씨는 처음에 동척과 흥업은행에 1천만 엔을 지출해서 이들을 서민에게 배부해서 토지를 사서 개간에 종사시키고 또 회사가 직접 미개간지를 배주해서 선인들 중에 조선 사람들 중에
실업자를 여기에 수용한다면 적어도 30만에서 50만 명의 조선인들을 수용을 해서 이제 구조를 할 수 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 제국의 은혜에 열곡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저희들은 양기탁은 안창호 선생님한테 미국에 돈을 투자를 해라. 돈을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농장을 개척을 해서 그 수익의 3분의 1을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지만은 이제 대고려국의 일본 사람으로서 대아시아주의자인 이제 세나가도 자기들 이제 흥업은행에서 이제 1천만 원을 이제 지출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농사를 짓게 해서 조선인들을 고용한다라면 일본의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신문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0만, 50만 사람들을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수령을 한 30명을 임명을 해서 통솔하게 하고 그 중에 우두머니 이제 몇 명을 회유해서 기술을 시킨다면 나중에 나머지는 수고하지 않고 우리한테 순종하는 백성이라 이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으나 이제 눈앞이 깜깜하고 어두운 관료들은 이제 이 건의에 대해서 귀를 이제 기울여주지 안 했다. 이게 실천이 되기를 안 해서 이제 불령 스님들 대일 일본을 이제 대일하는 그 조선인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 이제 상황에 도달했다. 이거를 이제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세나가 씨의 의견이라는 것을 보면은 조선은 일본의 점령지가 아니다. 또한 식민지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가라우토와 통일시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대만이나 사흘림과 같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을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일진회와 같이 조선 병합을 추진을 할 때 이제 합방이 이제 아닌 걸로 똑같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이제 조선을 운영할 그런 이제 목적으로 합방에 동의를 해서 자기들이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합방이 돼버렸으니까 사할린과 대만과 같은 그 식민지는 아니라고 여기서는 이제 자기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은 합방된 걸로 해서 뒤에 이제 합방 얘기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합방을 해서 대만과 같이 동일시하는 것은 이제 큰 잘못이다. 그것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민족은 4,0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명의 독립민족이므로 통치자는 냉정하고 공평하게 이를 고려하고 인식하여 일체 시정은 모두 이에 따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그러지 않고 함부로 조선을 피정복자로 보고 또 이를 외속시하는 것 같은 일은 무엇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네모제비 두 개가 뭔 줄은 모르겠습니다.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뭉개져가지고 신문에 판독이 안 된다면서 뭐뭐에 있어서 잘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렇게 피정복자를 보고 이를 예속시키는 것은 그런 어떤 합방할 때 자기들이 동조했던 그러한 생각과는 틀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걸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국가의 검도는 관대하고 그 의지는 삼음해야 한다. 조선 통기의 요도는 이 법칙에 따라 그 민족의 성정을 숙지하고 그 자신을 훼손하지 않고 능히 이들을 궤도하여 자치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있다. 만약 동아정책과 같은 것을 시행하여 통치의 실적을 기하려 하는 것과 같은 일은 백년 하청을 믿는 것과 같은 잘못된 생각이다.
요 백년화청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00년을 기다린다 해도 황하의 흐린 물을 맑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황하강이 100년을 기다려도 맑아지지는 않는다는 의미로서 오랫동안 기다려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루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동아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이렇게 어떠한 성과를 내자고 하는 것은 황하강이 맑아지기를 바라는 것과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한 반대로 선인들의 주장을 보면 여기도 선인은 우리 조선인들을 얘기합니다. 조선인은 이제 선인이라고 치고요. 그들은 메이지 27, 8년에 일청전역, 청일전쟁이죠. 37년과 38년에 러일전쟁, 러일전쟁에서도 우리의 선전조칙을 읽고 우리나라가 조선의 독립을 확보할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 기간에서도 조선이 완전히 독립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한의 병합이 아니고 합방이라고 굳게 믿고 조의 유식자들은 정부와 국민을 움직여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 일본 천황폐하 통치하에 완전히 국민적 자격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식민지 민족이 아니고 피지배가 아니고 동등한 자격을 얻고자 찬성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병타는 형태가 되어 국토 민인이 일본에 예속되게 된 것처럼 보이므로 그들은 매우 분개하기 시작했다. 이 신문에서 지적하는 것은 합방에 찬성했던 일진회나 그 운동을 펼친 사람들은 완전히 일본 사람과 동등한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완전히 병합이 되어서 피지배자 식민지로 남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 명시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타과 합병의 그 의미는 뭐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뭐 병타는 남의 재물이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한때 아울러서 자기 것으로 만듦. 사전적 해석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병이 아니고 병합이 아니고 병탄이 이제 되었다라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선을 완전히 이제 일본화 식민지로 만드는 데 대한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2일자 신문입니다. 4월 2일자 신문. 4일자 2일 신문에는 조선 통치의 요결은 유림의 대동이 판결을 시키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 대고려국을 건국하려고 운동하는 것들도 유림들이 600만 명에 달하는 그 유림들이 자기들의 지위라든지 자기들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났고 불량 선인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유림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4월 2일자 신문의 주요 요지가 되겠습니다. 유림이 조선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서술한 대로 있다. 그러므로 유림을 이해시키고 이들을 대동단결시켜 우리의 통치를 부각하게 하는 것은 최대 급무이다. 최대 급소입니다. 원래 조선에는 언문이라고 하는 우리 신대문자와 같은 문자가 있어 우리 가난 문자와 같이 한자와 섞어서 일반에서 사용하고 있다. 옛날부터 조정의 법령 등도 모두 언문과 한자를 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반 민중은 언문은 알아도 한자를 모른다. 한자를 알고 있는 것은 유림인 사람들 뿐이다. 그러므로 유생이 필요하다. 시, 구, 군, 톤에는 유생이 필요하다. 위의 뜻을 하다라고 아래의 뜻을 상수하는 것은 전술한 대로 유생의 역할이었다. 그리고 유생의 직무는 독서, 산술, 섭자, 예의, 대서, 병진단, 투약,
기능 점치기, 제사, 대변, 사건의 중재 등으로 딱 우리나라의 옛날에 수석사장과 같은 자리였다. 일본에 아마 수석사장이라는 이런 어떤 지위가 있었나 봅니다. 섭자 등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의 유생들을 일본의 자기들 수석사장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지방 간의 파평 출처 이제 파편 출처는 조선시대 그 관리들의 그 근무 성격을 이제 평가해서 성진이나 강등, 파직 등을 이제 결정하는 것을 이제 포편 출척이라고 한답니다. 포편 출척을 아래거나 인면의 재화를 진작하는 청어를 하거나 한다. 그러니까 유생은 지방 간에 거기 성진과 강등 이런 이제 근무 성격 평가하는 것까지도 유림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인민은 유생을 중시하고 이를 신뢰하는 이는 보통 수준이 아니었다. 조상에서도 이를 우대하여 바로 청거리에 엎드려 아래는 특근을 구하였다. 유생들이 이제 상소를 이제 하죠. 그래서 석고 대결을 할 수 있는 그 이제 권한을 이제 유생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생은 자동하여 그 체면을 유지하고 위에 바르게 하였다. 그리고 유생은 그의 모든 지박과 각 촌략에 분포하여 그 수가 약 600만 명이라고 한다. 양반은 조정이 발탁한 자들로 반드시 유림 출신이 아니라도 좋다. 그러나 유림은 양반이 되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유림은 십수계파로 나뉘어 당쟁을 일삼았으나 인의 중효의 큰 근본에 의해 기저를 쉬려하고 동양윤리 도덕의 교화를 장려하는 바는 꼭 같았다. 그러므로 우리 통치의 요결은 이 유림을 통합하여 대동단계를 하고 그리고 우리 통치의 기꺼이 승복하도록 하는 데 있다. 유림들을 단계를 시켜서 우리 통치에 승복하도록 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원은 이들 양반 유립의 직책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는 길을 강구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이들 실직한 양반과 실업한 유생을 보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불황자로 취급하여 오히려 그들의 반감을 부추겼다. 소위 불황하는 실업 양반 및 유림은 다수가 30대 이상의 자들로 조선에 있어서 활동의 중심 세력으로 부학의 수석으로 양성되었고 신학 지식이 있는 자는 열에 2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유림들은 옛날 부학은 수습해서 양성되고 있으나 신학문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이 없다. 그런 이제 상황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관원이 발표하는 신법령과 신규칙을 이해하는 일이 어렵다. 새로운 법이라든지 규칙들을 발표를 해도 이 유림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일반 민중에게는 가혹풍량 정치라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말았다. 게다가 조선에 있는 일인은 자국의 문자를 해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선인과의 교섭에 있어서 법률 규칙을 남용하여 가차없이 선인을 대하고 또한 선민 중에 일본어에 능통한 자와 선인 관리의 법률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일반 민중을 괴롭히고 조세를 강제로 거두며 뇌물을 탐내 그칠 줄을 모른다. 여기 이제 우리 일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어떤 친일을 하는 사람들 얘기겠죠. 자기 일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하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일본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서 이제 선민들을 이제 괴롭히고 이제 또 세금을 강제로 거두고 또 뇌물을 받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양반과 유생을 분노하게 하는 원인으로 일반 민중은 더더욱 정밀하고 세세한 신법을 싫어하게 되며 원한이 겹치고 분노가 쌓여 반일의 기세를 높이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그 특권을 빼앗기고 생계의 길을 잃은 유림은 그 위신과 체면을 유지할 수가 없다. 관원상계의 의식에 참가하여 이를 갖추고 옛날의 위엄을 지킬 수가 없다.
독서, 산술, 습자도 우리 총독부의 신제도에 대해서는 아무 쓸모없다. 문장의 힘은 관리의 정책에 대해서도 아무 효력이 없다. 의료 투약은 법률의 규정으로 의사 위의 사람이 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 유림들이 의료 행위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의료 행위도 이제 신법에 따라서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선에서 간섭적으로 행하고 있던 그 양반들의 일들이 거의 다 못하게 되고 이제 지위도 이제 박탈을 당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약장사에도 규칙 수속이 있어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대변을 하는 자는 불황인 취급을 받아 당국의 주의인물로 관리되고 정치를 논하면 불령의 무리로 지목된다. 그래서 양반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정치 얘기하고 나라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못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불량한 이제 무리로 이제 지목을 받게 된다는 거죠. 20인 이상의 집회는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언론, 출판, 집회도 금지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신제도는 조선의 습속을 파괴해 가는 것으로 일반 민중의 반감을 격하게 하였다. 유림선민은 먼저 자신의 생계와 체면을 돌아보고 그 특권이 박살될 것을 원면함을 일정이 갖고 있던 세력의 주체로 민중을 선동하니까 일반 민중은 기꺼이 불평에 공명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조선 통치의 실적을 올려 우리 영토를 확보하고 국경의 안녕을 지키는 데에는 아무래도 이 양반과 유림의 자존심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를 위해서 이들의 학문과 전설의 지식에 의해 기자의 고조선과 고구려의 고토를 광복하여 대고려국을 건설하고 그들의 지력 능력을 여기에 집중시키는 것이 최고이다. 다행히 만목 및 동방시베리아 신앙이 이 건설에 가장 알맞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이 식민 정책으로 행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나 규칙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양반이나 유림들이 완전히 배제가 되어서 일본 식민 통치에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기자의 고조선과 고구려의 고토를 광복을 해서 거기에다가 대고려국을 건설해서 양반과 유림들이 거기에서 살도록 해주면 된다. 그게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다. 다행히 만몽과 시베리아 지역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대고려국을 건설하기에 아주 알맞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일 이제 양반 유림들을 대고려국을 세워서 그들이 이제 그 나라를 통치를 하도록 이제 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3일자 신문입니다. 4월 3일자에는 자 그러면 이